충북 경찰이 장비 활용 단속을 확대합니다. 집회 시위 대응팀인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됩니다. 전국적인 명문이었던 제천 배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청주 대성로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옛 골목길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문화 공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권인 충북. 결국 경찰이 고심 끝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족한 인력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장비 활용 단속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단이 밀집해 있는 청주의 한 도심교차로.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좌회전을 하는 얌체 차량부터 좌회전 신호가 이미 끝났음에도 꼬리물기하는 차량까지 법규 위반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은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던 경찰관의 캠코더에 모두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적발 차주에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캠코더 단속 전담팀인데 교통경찰 수가 부족해 평소 집회 시위 대응팀인 기동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입가판을 설치하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 위주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의 교통안전지수와 교통외근경찰관 수가 모두 전국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경찰은 궁여지책으로 장비 활용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도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곳곳에 배치해 과속 차량 잡기에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시시비비를 해소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단속만 늘린다고 차량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 최하위 5명을 벗자는 경찰의 이번 시도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문화 정착으로까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청북도가 가스밸브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안전 제어 분야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하기에 앞서 오늘 도청 회의실에서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 자유특구 공청회를 열어 특구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충북이 신청하는 규제 자유특구는 가스밸브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등 신산업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양군 아로니아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 농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단양군 농민회는 단양군 아로니아 특화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예비조사와 예산 집행, 보조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부 농민은 아로니아 가공센터 위탁 운영 과정에 각종 의혹이 있다며 법인 대표와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다음 주 아로니아 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태 전반에 대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관내 등록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 수요가 늘고 있다며 행정 조직의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중부권 최대 산업단지인 음성의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무원 정원 증원과 조직 확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의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음성의 등록 외국인 수는 9,181명으로 전국 82개 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한때 전국적인 명문이었던 제천 배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진 학교 배구부는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 배출도 이뤄냈지만 지난 2015년 최연소 국가대표를 마지막으로 주춤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상위권에 들며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강력한 스파이크가 코트에 내리꽂힙니다. 어떤 각도든 막아낼 수 있도록 쉼없이 수비 훈련이 이어지고 리시브와 토스, 스파이크로 연결되는 콤비 플레이까지 빠짐없이 이뤄집니다. 지난 3월부터 다달이 열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 2번과 우승을 이뤄낸 제천 산업고. 만족할 만한 성적표에도 매주 20시간이 넘는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3번 다 우승 못한 건 아쉽지만 애들끼리 좋은 성적 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한데 좋은 성적 내려면 열심히 해야죠. 여자부 성적도 훌륭합니다. 춘계 배구 연맹전과 태백 3배 배구 대회, 종별 배구 선수권까지 모두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초중고 모두 배구부를 갖추고도 잇따른 유출로 교체 선수가 부족할 정도였지만 학교들의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매달 6개 학교의 감독과 코치 등이 모여 훈련 방식과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 유대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등학교 진학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유스 국가대표에 뽑히는 성과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큰 대회에 나가보니까 제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프로 쪽으로도 진출해보고 싶어요. 보다 큰 무대에서 뛴 경험은 선수들의 의지와 목표를 높이는 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가 높아지냐 보니까 훈련하는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훈련의 능률도 오르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감독과 선수들의 담금질 속에 남은 건 관심과 지원. 지역 차원의 지원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배구 유망주로의 도약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옛 분위기가 물씬 나는 도청에서 향교 사이 대성로에 선뜻 이름만 봐선 알기 힘든 재미난 공간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대성로에 조미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도청에서 청주 향교로 향하는 골목길입니다. 간판만 봐선 도통 쓰임을 알 수 없는 주택 한 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는 건 식당업소 표지판. 그러나 사실 이곳은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청주의 골목길 정취에 끌린 민간기관이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한정식집이었던 주택을 리모델링해 재탄생시켰습니다. 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전시나 공연을 볼 수도, 또 아예 공간을 빌려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성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면 공연, 전시면 전시, 또 학술, 다양한 토크쇼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이 골목길에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이한 가게. 이곳은 상호처럼 비디오 가게가 아니라 미디어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입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와 VR 예술 등을 상영해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이곳을 운영하는 15명의 지역 청년들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대성로 골목길의 식당과 베이커리, 카페에서 제조 과정과 소리를 담아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일명 ASMR 콘텐츠도 선보였습니다. 이 공간을 기획한 것은 민간업체였지만 지역민 자생을 돕는다는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려 임대료도 지원됩니다. 이 공간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 또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도 그 소비자가 지역민들이 된다는 점이 되게 좀 특별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쇠퇴한 옛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 프로젝트엔 민간업체, 충북문화재단, 지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이고 예산적인 부분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고 재단 자체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주 운천동, 서문동으로도 이어져 시각, 대중음악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거점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문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쇠퇴했던 골목길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안전사고로 위장한 50대 아들이 범행 5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영동의 축사에서 화물차를 수리하고 있던 76살 아버지를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이게 해 살해한 56살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음성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시작된 불길이 집안 내부로 번져 집주인 67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셨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 킥보드용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봉안당인 천상원이 참백에게 편의를 위해 고인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인 검색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천상원에 모셔둔 고인의 봉안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참배객들은 봉안당에 모셔둔 고인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창의적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충북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충북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차례 심사를 거쳐 출품된 학생 발명 작품 280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과 출품 학생의 개별 면담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우수 발명품을 제작한 학생 90명에게 교육감상을 전달하고 특상을 받은 작품 17점은 오는 9월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다음 달 7일부터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고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운데 맛살과 된장 가격은 전달보다 오르고 시리얼과 오렌지 주스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